이야기를 풀어내는 시간 시작합니다. 저는 20년째 남대문 시장에서 한복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문을 닫는 생활을 반복하며 혼자서 아들을 키워냈어요. 아이 아빠는 아들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에도 계속 저와 함께 살았어요. 효자라서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얼마나 고맙고 기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이제 아들도 30인데 장가 가야죠. 하지만 사돈들과 첫 만남을 가져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느낌이 썩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네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장사는 뭘 하시냐고 물어서 한복 가게를 해요 라고 답했더니 아 그래요 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이더라고요. 며느리가 25살 대학 졸업반이라 아직 사회생활도 못해본 어린 나이에 시집을 보내니 걱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혼자서 아들 키워왔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라고 하는데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인사 같았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계속 이상한 요구들을 해왔어요. 며느리가 신혼집은 당연히 준비해 주시는 거죠? 가전제품도 좋은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어떡해요. 20년간 모은 돈을 털어서 강서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전세로 잡아줬어요. 5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까지 다 새 걸로 사줬어요. 총 들어간 돈이 거의 5천만 원은 됐을 거예요. 결혼식도 치르고 신혼여행도 다녀온 뒤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신혼부부들은 어머니 저희 집에 놀러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들이 어머니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라고 하면 며느리가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초대를 안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결심했어요. 깜짝 방문을 해보자고. 시장에서 사과 한 박스 사서 들고 갔습니다. 아들에게는 말 안 하고 몰래 갔어요. 혹시 며느리가 놀랄까 봐서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섰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집에 없나 싶어서 한 번 더 눌렀는데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택배 아저씨가 오더라고요. 택배 아저씨가 초인종을 누르니까 문이 바로 열리는 거예요. 집에 있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문이 열렸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는데 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 본 사람처럼요. 아, 어머니? 갑자기 어떡해? 아, 그냥 지나가다가 과일 좀 갖다 주려고 왔어. 들어가도 될까? 아, 지금은 집이 좀 어수선해서.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누구야? 아들 목소리가 아닌데? 아들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제가 아니거든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제가 얼른 잠깐만 혹시 지훈이가 이 시간에 있나?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회사에 갔어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웃는 소리도 들렸거든요. 제가 그럼 집에 누가 있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때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들어와서 문 닫아. 이건 또 누구 목소리인지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돈 주고 마련해준 집인데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거실 소파에 며느리 부모님이 편안하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어사돈댁이 왜 여기에? 사돈 어른이 당황한 기색으로 말하는데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혹시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우리가 좀 사정이 있어서 여기 잠깐 있게 됐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마련해준 신혼집에 사돈들이 버젓이 들어와 계시다니. 그것도 아무런 양해도 없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안방에서 나온 젊은 남자였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팬티 차림으로 나오더라고요. 누나 누구야? 시끄러워서 게임 못하겠네. 며느리가 우리 동생이에요 라고 하는데 안방을 들여다보니 그 남자의 옷들이 옷장에 가득 걸려있고 책상 위에는 컴퓨터며 게임기며 온갖 물건들이 다 있었어요. 완전히 눌러앉은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아들 집에 며느리, 식구들이 전부 들어와서 살고 있다니 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뭔 상황이에요? 신혼집에 친정 식구들이 다 들어와서 사는 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하더라고요. 잠깐이 언제부터예요?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되었는데요. 그때 며느리 아버지가 나서더라고요. 사돈댁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을 정리했어요. 딸이 시집을 갔으니 여기서 좀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돈으로 마련한 집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럼 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직 몰라요.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 몰래 친정 식구들을 다 데려다가 살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지금 당장 집에 와라. 너희 집에 와 있어. 아들이 집에 오더니 상황을 보고는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울면서 사정을 얘기했지만 아들도 화가 났나 봐요.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떻게 몰래 우리 집에 사실 수가 있어? 나도 나지만 어머니한테도 양해를 구했어야지. 며느리가 계속 가족인데 이해해달라고 했고 사돈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집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제대로 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해준 집인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우리도 이제 독립한 가정이에요. 결국 며느리 가족들은 일주일 후에 월세집을 구해서 모두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며느리와는 한동안 서먹해졌죠. 며느리는 계속 서운해했고 저도 배신감에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친정 식구들이 나간 뒤로는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 진짜 신혼생활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며느리가 요즘도 친정에 용돈 보내고 있어요. 단자기가 번 돈으로요. 그래? 그럼 됐네. 자기 돈으로 하는 거면. 어머니가 그때 단호하게 안 하셨으면 저희도 계속 힘들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화를 낸 게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이제는 친정 식구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자기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와는 어색한 관계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확인하는 정도죠. 아무래도 그때 일로 서로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옳은 일은 옳다고 해야죠.